그만 좀 참으세요.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에 정숙은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가족이란 이름 아래 참는 게 미덕이라 믿었지요. 말보다 먼저 움직이던 손, 웃음으로 삼켜야 했던 속말들. 그런데 그날 며느리의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래, 나 너무 오래 참았구나. 30년의 침묵이 깨어지는 순간 한 집안의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만 좀 참으세요. 며느리의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30년 침묵이 깨졌습니다.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먼지가 조용히 떠다녔습니다. 정숙은 늘 그렇듯 6시에 일어나 물을 끓였습니다. 전기포트가 울리기 전 이미 손은 찻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컵장 안에는 오래된 찻잔이 4개, 크기 순서대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배열이 틀어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정돈과 함께 시작되었지요. 거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의 웃는 얼굴이 찍힌 최근 사진도 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숙은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렇게 환하게 웃는 법을 배웠나 봅니다. 본심이 다 드러날까봐 늘 미소를 아끼던 세대에게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된 민정이 인사를 하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하고 3달 후였지요. 정숙은 아침부터 식탁 위를 3번이나 닦았습니다. 손끝은 바빴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편하게 대하는 걸 좋아해요? 며칠 전 동네 친구 미자가 그렇게 말했었지요. 편하게. 그 말이 정숙에게는 가장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문이 울렸습니다. 띵동. 정숙은 앞치마 끝을 정리하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 예상보다 큰 음량이었습니다. 민정은 하얀 블라우스에 연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잡혀 있었고 손에는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 와줘서 고마워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가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민정의 손에서 꽃을 받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향이 진했습니다. 정숙은 진한 향을 조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잡채, 소고기 무국, 김치전. 정숙이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민정의 말은 예의 바른 듯 했지만 어딘가 가볍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말 뒤에 붙지 않은 문장을 들은 듯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했어요. 짧게 대답하고 정숙은 국을 덜었습니다. 민정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냥 알아서 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그 한마디가 정숙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은 친절한 말투로 들렸지만 정숙의 귀에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로 들렸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으나 기운은 단단했습니다. 식사 내내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민정은 직장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건강식품 이야기, 친구들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정숙은 듣는 쪽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짧게 대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사이 민정의 말은 빠르고 솔직했습니다. 전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바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오해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의 잡채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한다.
그건 정숙의 세대가 평생 두려워하던 문장이었습니다. 말은 화를 부르고 화는 상처를 남긴다는 걸 몸으로 배운 세대였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민정은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해요. 손님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정숙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경계가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민정이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움직임이 빠르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의 집 부엌에서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닦던 자신. 그때는 손이 떨렸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한마디 해보고 싶었지만 입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할게요. 그 단순한 문장을 삼키며 수십 년을 살았지요. 이제는 누군가 그 말을 너무 쉽게 꺼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민정이 떠난 뒤 정숙은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포장 비닐이 반짝이고 그 안에서 분홍빛 꽃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꽃잎보다 그 향이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웃음 그리고 집안의 남은 향기가 마음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솔직하네요. 그 말에 스스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웃음 속에는 놀람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부엌 벽시계의 초침이 일정하게 움직였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누군가의 말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바람을 잠시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 내 방식대로만 굴러가진 않겠지요. 그녀의 시선이 벽의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의 미소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그 미소가 조금은 다르게 보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변했지요. 부엌 불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정숙의 그림자가 천천히 길어졌습니다. 그녀의 하루가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그렇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두꺼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불을 켰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기름 냄새는 이미 방 안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명절은 그녀에게 늘 전쟁 같았습니다. 가족을 맞이하기 전 부엌은 전초기지였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동태전을 부치고 도라지나무를 다듬고 불린 고사리를 삶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몸에 새겨진 습관이었지요. 정숙은 한숨을 삼키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명절이지 쉬운 날이 아니야. 그녀는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침 7시 반. 아들 내외가 도착할 시간은 9시. 2시간 남았습니다. 전 부치는 손길이 점점 바빠졌습니다. 한 조각씩 기름에 담길 때마다 지익하는 소리가 좁은 부엌을 채웠습니다. 문득 문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써 왔나? 현관문이 열리고 민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정숙은 급히 불을 줄이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아이고, 아직 이른데 왔구나. 길이 막힐까봐요. 일찍 나왔어요. 민정은 손에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아버님 좋아하신다면서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부엌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럼 얼른 들어와서 전 좀 부쳐줄래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민정은 잠시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 그게요. 사실 저희는 올해부터 제사 간소화하려고 얘기했거든요. 상은 남편이랑 제가 준비할게요. 정숙은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뒤집던 전이 기름에 타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조금 낮게 떨렸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엔 그렇게들 하잖아요. 가족끼리 의미만 나누고 음식은 간단히.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조상 제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지요. 정성은 손으로 보여야 해요. 민정은 잠시 눈을 깜빡이며 웃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전 그런 전통이 아직은 낯설어요. 저희 세대에겐 조금 버거워요. 정숙은 대답 대신 기름 냄비에 불을 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침묵이 깃들었습니다. 눈빛이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버겁다니. 우리가 버텨온 세월은 뭐였단 말인가. 그녀의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민정의 솔직함이 미움보다 더 큰 낯설므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정이 말이 요즘은 다 이렇게 한대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즘은 그렇다. 그 말 참 자주 듣는다. 그녀는 손에 묻은 기름을 행주로 닦으며 낮게 말했다. 그래. 요즘은 다르겠지. 그런데 달라진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야. 민정은 잠시 말없이 섰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 말은 예의 바른 목소리였지만 정숙의 가슴엔 묘한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찬장에 있던 그릇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이 참 쉽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웃는다. 그것이 편해 보이지만 어쩐지 허전했다. 잠시 후 부엌 창문 밖으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기름 냄새, 전 부치는 소리, 가족의 대화가 뒤섞여 묘한 온도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민정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이라도 조금만 도와드릴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이건 내가 할게요.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 물컵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럼 차라도 드실래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기름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참으며 살아왔지. 그게 옳다고 믿었지. 그런데 요즘은 말하는 게 옳다고 안 해. 기름 냄새 속에서 정숙의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묵직한 세월과 새로 들어온 공기가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다 붙이지 못한 전이 남아 있었고 그 위로 햇살 한 줄기가 기울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도 새로운 바람이 드는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명절, 앞으로의 날들, 이 조용한 집이 더 이상 예전의 고요를 유지하지 못하리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째 집은 다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제기들이 놓여 있었고 그릇의 미세한 얼룩마저 눈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행주로 그릇을 문질렀습니다.
닦고 또 닦았지만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기 묻은 건 기름이 아니라 마음이겠지. 정숙은 스스로를 다그치듯 웃었습니다. 명절날 며느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 한 문장이 귀에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부엌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시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모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르겠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가 자라던 시절엔 말이 많다는 건 버릇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배운 건 침묵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은 참는 일이었고 감정을 삼키는 건 미덕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40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는 말로 싸우지 않고 말로 풀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방식이 낯설었습니다. 속이 답답할 때면 오히려 입이 더 다쳤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정이 좀 그날 신경 썼을 거예요. 명절 음식 문제로 상처드렸다면 미안하대요.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걸었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가며 불빛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걷고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왜 그리 솔직할까? 나는 왜 그걸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힘들까? 그녀는 마음속에서 작은 대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그냥 시대가 변한 걸까? 정숙은 커피를 내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향이 진하게 피어올랐지만 맛은 씁쓸했습니다. 며칠 후 민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점심 같이 하실래요? 남편 출장이라 혼자 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어색해질 텐데. 하지만 입에서는 의외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럽시다. 주말 카페에서 만난 민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셔서 기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 2잔과 작은 케이크가 놓였습니다. 민정은 컵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런 시간 좋아요. 서로 말할 수 있어서. 정숙은 그 말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나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듣는 게 편했거든요. 그건 세대 차이일 거예요. 우리 세대는 말 안 하면 불안해요. 민정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정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 봐 무서웠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말 안 하면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잔 사이로 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정숙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참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우리는 서로의 반대편에서 같은 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녀는 케이크 포크를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 세대는 좋겠네.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도 하실 수 있어요. 민정은 망설임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하면 쉬워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슴 한구석이 조금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정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정숙은 무심코 그것을 손으로 눌러주었습니다. 바람이 차네. 민정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요즘 바람은 시원해서 좋아요.
정숙은 그 말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래, 이 바람이 조금은 낯설어도 결국은 계절이 바뀌는 신호겠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가 보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커튼을 걷자 카페에서 불던 그 바람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바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나도 한마디쯤 해볼까?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정숙은 민정에게서 가끔 안부 메시지를 받았고 사진 속 아이의 웃는 얼굴이 화면 너머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귀엽네. 감기 조심시켜라. 짧지만 따뜻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 하나가 다시 벽을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돌잔치를 준비하면서였습니다. 민정은 카톡으로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님, 이번엔 전문 스냅팀 불렀어요. 잔치 음식은 업체가 다 준비해줘요. 정숙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없다는 거지. 그녀는 손끝으로 화면을 쓸며 한 줄 답을 보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말에는 아무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표정한 한 줄이 며느리에게는 서운함으로 닿았지요. 며칠 후 민정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너무 편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즘은 다 그렇게 하나 보지. 그래도 어머님 손맛이 제일인데 괜히 부담드릴까 봐요. 부담이라니. 나는 뭐 예전처럼 하던 대로 하는 게 익숙해서 그렇지. 짧은 대화는 끝났지만 공기에는 묘한 냉기가 맴돌았습니다. 민정은 무릎 위에서 손을 꼼지락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몇 가지는 어머님이 해주셔도 될까요? 정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됐어. 이젠 내가 다 알아서 해. 요즘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맞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왜 그리 냉정하게 말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와달란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그녀는 그릇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다 보니 마음이란 게 꼭꼭 숨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감추는 쪽이 훨씬 익숙했습니다. 며칠 뒤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새 옷을 꺼내 다렸습니다. 남편의 양복을 손질하고 준비한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얼굴에는 여느 때처럼 단정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아래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잔치장은 환했습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누를 때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사람들의 웃음이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민정은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한순간 사진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님도 함께 찍으세요. 민정이 다정하게 손짓했습니다. 어머님, 이쪽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카메라 플래시가 눈앞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가족 속에 있는 걸까? 사진이 끝나자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정숙은 잠시 뒤편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민정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사진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 다행이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안 올 수 있나? 짧은 웃음 뒤
대화는 끊겼습니다. 잔치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불빛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그 불빛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말보다 눈치가 앞서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녀는 손주가 웃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은 어떤 울타리도 없었지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커서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참지 말고 말하면서 살아야지.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잘 다녀왔어? 정숙은 잠시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들 잘했어. 근데 나도 이제 조금 배워야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뭘 배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하는 법을. 남편은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유난히 단단하게 들렸기 때문이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닫혀있던 벽 안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초여름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냄비 안에 미역국이 은근한 불 위에서 부르르 끓고 김이 부엌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정숙의 숨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의 명절 이후 민정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오지 않았고 아들도 바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정숙은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기다리는 것도 지쳤고 억지로 다가가서 상처받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고 안에는 노란색 레몬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들렀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은 놀라지 않은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와. 민정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미역국이 생각나서요. 제가 해봤는데 좀 짜더라고요. 어머님이 해주신 거랑은 달라요. 정숙은 미소를 살짝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소금 때문이지. 미역은 간을 천천히 봐야 해.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는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정숙은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녹차밖에 없는데 괜찮지? 네, 좋아요. 두 사람 사이로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습니다. 찻잔 위에서 일렁이는 김이 마치 오래 묵은 말들을 감싸 안듯 흩어졌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려면 힘들지? 민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 익숙해진다는 게 참 어렵지. 정숙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손끝만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엌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고요를 쪼개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감정적이었어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잠시 민정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는 마음이 앞서니까 나도 그래.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 많다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나는 말이 부족해서 오해를 많이 샀거든. 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랬어. 뭐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거든. 그래서 말을 안 했지. 근데 그게 누군가에겐 차가움으로 보였을지도 몰라. 민정은 잠시 숨을 고르며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건 저랑 반대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든 말로 풀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제가 혼자 불안했어요. 정숙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우린 같은 마음이었네. 서로가 서로를 다르게 오해한 거지.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제 방식만 옳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정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길만 보이지. 근데 서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 그 말에 민정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말 위로가 되네요. 정숙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찾아올 줄 몰랐어. 고맙다. 민정아. 민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부엌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햇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부드럽게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울기도 했어. 그땐 억울했는데 이제는 그분 마음이 조금 이해돼. 그분도 나처럼 불편했겠지.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님 입장을 조금씩 알겠어요. 처음엔 왜 그렇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고요였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정아, 우리 다음엔 같이 시장이나 갈까? 좋아요. 근데 제가 장바구니 들게요. 그럼 나는 계산할게.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쌓였던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숙은 부엌 창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바람이 참 좋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창문 밖의 하늘은 투명하게 맑았습니다. 햇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정숙은 민정이 돌아간 후에도 부엌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 두 개에서 아직 미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김이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정숙은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말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만 들리기도 하지. 그녀는 찻잔을 씻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끝의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건 차의 온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닿은 흔적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거실의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창문 사이를 스치며 얇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손에 든 걸레를 내려놓고 다용도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래전부터 신경 쓰이지 않던 구석, 낡은 상자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테이프 가장자리는 누렇게 바랬습니다. 상자 옆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시어머니 물건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이 상자의 모서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종이의 거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묵은 먼지 냄새가 공기 중으로 번졌습니다. 그 안에는 바느질 도구, 낡은 앞치마, 다른 수건 몇 장이 얌전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는 깔끔한 글씨로 정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단 한 사람만이 그렇게 불렀지요. 정숙은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얇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정숙은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정수가, 너는 늘 말이 없었지. 나는 그게 답답했어. 하지만 나도 그랬단다. 미안하구나. 내가 나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눌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으로 편지에 접힌 자국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햇살이 들어와 편지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야 이런 말을 남겨놓으셨네. 목소리는 낮았고 방안은 고요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시어머니의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천의 감촉이 낯설 듯 익숙했습니다. 그 앞치마로 밥을 지어내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시어머니는 언제나 무표정했지요. 따뜻한 말을 듣고 싶었지만 돌아온 것은 늘 짧은 지시뿐이었습니다. 간장은 덜 넣어. 맵다. 말 안 해도 눈치껏 해. 정숙은 그 말들을 마음속에 오래 묻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지요. 말 안 하고 버텼으니까.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엄마, 뭐 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편지를 접으며 웃었습니다. 그냥 청소하다가 옛날 물건 좀 봤어. 그거 할머니 거예요? 그래. 내 할머니가 쓰던 거야. 엄마, 할머니 생각 많이 나요? 정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편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글쎄, 오늘은 조금 그렇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상자 속에서 작은 국자를 꺼냈습니다. 손잡이가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금이 간 자국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천천히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이걸로 나를 혼내기도 하고 국을 떠주기도 하셨지요. 짧은 말이었지만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 조용히 넣은 뒤 그 위에 작은 쪽지를 얹었습니다. 민정에게 언젠가 함께 읽자. 밤이 되자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잠시 뒤 손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민정 며느리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내일 들러도 될까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너라. 점심 같이 먹자. 네, 그럼 된장찌개 해드릴게요. 좋지. 내 손맛 보고 싶었어. 전화를 끊은 뒤 정숙은 다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물건이라는 글씨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닫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 속에는
오래된 미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아주 조용한 이해였습니다. 이제 나도 그분처럼 늙어가고 있네요. 정숙은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용도실에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먼지 냄새가 이상하게 포근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숙은 찻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부드러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컵에 녹차를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야 조금 어머니가 이해돼요. 그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민정이에게도 이런 시간이 오겠지. 그날 밤 정숙은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너도 힘들었겠구나.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기억의 온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다음 날의 화해를 예고하듯 조용히 퍼져갔습니다. 일요일 아침, 부엌에는 따뜻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고 하얀 김이 천천히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숙은 국자 손잡이를 잡은 채로 잠시 불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번졌고 벽시계의 초침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가지런히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삶은 시금치, 고소한 멸치볶음, 그리고 각 구운 조기 한 마리. 정숙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야지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좋은 냄새네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정숙은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니? 고생했겠다. 아닙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일찍 나섰어요. 민정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레몬이 담긴 병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거 새로 만든 레몬청이에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정숙은 병을 받아들며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내 손맛은 언제나 믿음직하구나. 식탁을 차리며 두 사람은 어색하게 몇 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짧고 건조한 대화로 끝났을 순간이지만 오늘은 공기 속에 묘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정숙은 국을 떠서 식탁 한가운데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했잖니? 소고기국. 민정은 놀란 듯 웃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럼 그날 세 그릇이나 먹었지 않니? 그 말에 민정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단단함 대신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햇살을 받아 은은히 빛났습니다. 그 작은 빛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까지 비추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레 아들의 그릇에 국을 떠주었습니다. 먹어라. 오늘은 특별히 오래 끓였단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민정도 국을 한 숟가락 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코끝을 스쳤고 입가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 국맛이 옛날 같아요. 결혼 초에 먹었던 그 맛이요. 정숙은 국자 손잡이를 잡은 채로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는 내가 참 서툴렀지.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지난 시간의 오해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식탁 옆에서 손자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국 떠먹을게요. 정숙은 웃으며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제일 많이 먹어야지.
그 웃음소리가 식탁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정숙은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잠시 주저하는 듯한 빛이 머물렀지만 곧 단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정아, 네, 어머님. 어제 그 상자 말이야. 내가 봐도 될 것 같아. 민정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지요? 그래. 내가 언젠가 시어머니가 될 테니 미리 읽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민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정숙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다음에 시간 날 때 함께 읽자. 식사는 그렇게 끝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던 민정을 정숙이 말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너는 손자랑 놀아줘.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다.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정숙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스쳤고 접시 위에 남은 음식물이 서서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물소리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화해일까? 아니면 이해일까? 그녀의 손끝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거품이 점점 사라지고 깨끗한 유리 그릇이 다시 빛을 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정숙은 그 빛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도 괜찮네. 그녀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 한쪽에서 손자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정숙은 문득 오래된 편지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 그 말이 이제야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저녁 무렵 민정은 귀가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님. 다음엔 내가 해주는 국도 먹고 싶구나.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미소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숙은 식탁 위에 남은 레몬청 병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병 속에서 반짝이며 빛을 냈습니다. 그 빛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손을 뻗어 병을 들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아마 시작이겠지요.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부엌불을 끄고 식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겨진 그릇 하나를 천천히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 감사했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햇살은 부엌 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정숙은 오랜만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가을의 마지막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높고 나무들은 바람에 따라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회색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벤치 위엔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털어내고 앉았습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잎사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민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단다. 민정은 손에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살짝 피어오르며 향긋한 냄새가 공기 속에 섞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한 장 정숙의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끝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가을이 가나 보다. 네. 금세 겨울이 올 것 같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 처음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이 생각나. 민정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땐 정말 긴장했어요. 어머님 눈 마주치는 것도 어려웠어요. 나도 그랬단다. 말 한마디 건네기가 쉽지 않았어. 두 사람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세월의 미묘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들고 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그때 상자에 있던 편지야. 민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의 모서리는 살짝 닳아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읽어볼게요. 민정은 봉투를 열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바람이 살짝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한 줄 한 줄 따라 내려갔습니다. 정수가, 너는 늘 말이 없었다. 나는 그게 답답했지만 나도 그랬다. 미안하다. 내가 나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 민정의 눈가가 천천히 젖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 편지 왜 이제야 보여주셨어요? 정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읽을 때가 된 것 같아서. 할머니가 남기신 말인데 이상하게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래. 그 말 나도 그랬단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정아, 내 딸은 요즘 잘 지내지? 네. 요즘 사춘기라서 말이 좀 많아요. 좋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민정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참는 게 다가 아니란 거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세대는 늘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지만 이젠 다르게 살아야지.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깨달으셨으니까 저도 배운 거예요. 그 말에 정숙은 살짝 고개를 돌려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며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참 대견하다. 그건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야. 잠시 후 민정이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도 편지를 하나 써봤어요. 누구한테? 제 딸한테요. 언젠가 시어머니가 될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정숙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꼭 전해주렴.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둘 사이를 스쳤습니다. 정숙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참지 말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바로 하자꾸나.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민정은 봉투를 품에 넣었습니다. 정숙은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정아, 내가 있어서 내 지난 세월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진다. 민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이제야 어머님이 정말 어머니 같아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두 사람의 무릎 위에 나란히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그 잎을 집어들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잠시 후 두 사람은 함께 일어섰습니다. 공원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햇살이 길게 그들의 그림자를 따라갔습니다. 민정이 가볍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엔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그럼 내가 밥은 할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그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코트를 스치고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오랜 세월의 감정이 조용히 정리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노을빛이 방 안으로 번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커튼을 만지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남긴 상처가 바람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민정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맙다. 정숙은 천천히 답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랜만에 완전히 고요했습니다.